음식이 나다. 안녕하세요. 오세은입니다. 요즘 갑상선 기능이 이상이 생겨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갑상선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선은 열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체온 조절을 하는 기관인데 우리 몸의 대사를 많이 관장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을 통해서 영양소가 분해되고 그 영양소 분해된 것들이 혈액을 통해서 세포로 가게 되는데 그 세포들이 그걸로 조직에 필요한 물질들로 변화시키고 에너지를 내게 합니다. 그것을 일명 우리가 대사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런 대사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간입니다. 근데 간에서 이 대사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많은 그 과잉으로 대사가 일어나면 갑상선에 신호를 보내서 대사를 좀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끔 저하를 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대사가 안 되면 갑상선 호르몬에 또 신호를 보내서 항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간과 갑상선의 역할이지요. 한마디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밥을 하는데 쌀을 씻어서 냄비에다 넣고 가스불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 가스불에 해당하는 게 바로 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쌀을 씻어서 냄비에 올리면 무조건 불을 때운다고 이게 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세게 했다가 나중에 뜸들일 때는 약하게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너무 이 불을 약하게 하면은 밥이 설고 또 세게 하면은 밥이 탈 거 아니에요. 그런 조절을 하는 게 바로 갑상선이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대사를 잘 올리게 하거나 또 덜 되게 내리는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이기도 하고 간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기능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바로 이런 갑상선 질환인데요. 이게 왜 나타나냐 하면은 영양소 결핍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칼슘 부족, 그리고 비타민 D 부족, 그리고 아연, 셀레늄, 요오드 이런 미네랄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갑상선이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가령 갑상선 호르몬이 많아져서 기능이 항진되면 어떤 증상이 우리 몸에 나타나냐 하면은 기능이 항진되니까 체온이 자꾸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사가 잘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대사가 잘 되니까 아무리 식욕이 증가돼서 많이 먹어도 살이 자꾸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너무 대사가 많이 되니까 피로감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심장이 이제 두근거리면서 심장이 빨리 뛰게 되니까 숨이 차게 되고요. 그리고 땀도 많아져서 이제 감정의 기복도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짜증과 또 화가 많이 나고 분노를 자주 내게 되는 그런 성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리도 점점 주기가 빨라지게 되고요. 생리양이 점점 줄거나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치하면 이 심장이 계속 항진되기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올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반대로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되면 몸의 림프 순환이나 또 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푸석푸석하게 붓고 위산 분비도 잘 안 돼서 위장관 운동이 저하되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자주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심하면 변비도 오게 되는 것이죠. 호르몬 불균형으로 생리불순이 자꾸 나타나는데 생리 주기가 늦어지는 것이죠.
항진과는 반대의 현상인 거죠. 그리고 대사가 잘 안 되니까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백질 대사, 탄수화물 대사, 지방 대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특히 단백질 대사가 안 되면 이런 그 세포로 단백질이 잘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공이 자꾸 헐거워져서 탈모도 있고, 그리고 피부도 처지고, 그런 현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피부는 건조해지고 창백해지고 이렇죠. 쉽게 피로하고 의욕이 저하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게 되죠. 특히 얼굴이나 손발이 자주 붓게 되는데요. 식욕이 없어서 잘 먹지 못하는데도 살은 자꾸 찌게 되는 그런 이제 증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이제 근육이 단단해지기도 하고 근육통을 겪기도 합니다. 유산의 위험도 증가되고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갑상선 이상으로 병원을 가게 되면 가장 쉽게 치료하는 방법이 바로 호르몬제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근데 저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을 약으로 조절하는 것이 과연 부작용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결코 부작용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드시고 역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저하이셨는데 약을 드심으로써 항진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요. 항진인데 약을 드심으로써 저하로 오시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수술을 통해서 평생 약을 드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 이야기는 약을 드시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건강에 대한 관심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영양 공부를 더 많이 한다면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미리미리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얻어지기 때문이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너무 슬픈 일 아닌가요? 여러분이 지혜로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즘 너무나도 흔한 에스트로겐 우세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늘 응원하는 오세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